여러분들이 이렇게 서울 집값이 올라갔을 때 여러분들은 경매나 그 다음에 공매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아마 고민을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 대한 이제 약간 해답을 좀 드릴게요. 재매각이라는 게 있어요. 재매각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누군가가 낙찰을 받았어요. 낙찰을 받고 90%의 잔금을 못 낸 거예요. 그리고 미납을 했잖아요. 그리고 다시 경매로 나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법원에서는 주의를 줘요. 이거 누구 낙찰을 받고 미납했어요. 그러니까 위험해요. 위험하니까 보증금을 원래는 100만 원 내야 되는데 2배 내세요. 20%, 3배 내세요. 30%에서 보증금을 높여서 진행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 일반 투자자들이 접근 못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법원에서, 그리고 누군가 미납했기 때문에 이런 위험하다는 심리,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보증금에 대한 압박. 100만 원이 아닌 2배, 3배 이렇게 보증금을 내고 입찰을 해야 되잖아요. 이런 상황 때문에 묻지마, 실거래, 실거주, 그 다음에 컨설팅 하시는 분들이 못 들어와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이렇게 상승하는 곳에서는 이런 서울에 있는, 그리고 경기도에 있는 아파트 중에서도 이런 재매각 물건에 접근하는 게 좋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지금 경매를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권리 분석 자체를 쉽게, 그리고 투자할 만한 거 찾는 건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제가 좀 권리 분석 단계를 좀 오늘 좀 훑어드릴 거니까 이 물건 잘 보시고 그 다음에 공부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여유가 된다고 하면 투자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하나하나 이제 꼼꼼히 들어가 보자고요. 이 마포구에 있는 물건 한번 보겠습니다. 권리 분석 한번 보니까 여기는 선순위 전세권이라는 게 있네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선순위 전세권이 배당 요구를 안 했어요. 자, 선순위라는 거는 말소기준 권리보다 먼저 들어와 있는 어떤 권리를 선순위라고 합니다. 이 말소기준 권리가 뭐냐? 2021년 7월 5일 근저당 가압류, 압류를 말소기준 권리라 하고요. 이거보다 먼저 있는 전세권이 있죠. 전세권 같은 경우는 배당 요구를 해야 없어집니다. 근데 배당 요구를 안 했기 때문에 이 물건은 인수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인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위험합니다. 요거는 입찰들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요거 한번 보시죠. 여기도 5억 8천만 원에 누군가가 한 명이 낙찰 받았습니다. 여기 보니까 혹시 파산관제인이어서 무서워서 미납된 거 그런 거 아닙니다. 이거 신경 쓰지 마세요. 이분들은 파산하면 그냥 하진 않습니다. 그냥 하면 사실 이 부동산이 파산하는 단계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모르면 이제 손해를 많이 봐요 또. 근데 이 변호사가 도와주는 거예요. 파산 절차나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뭐 있는 부동산을 팔아서 충당도 하고 여러 가지 절차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변호사님들 이렇게 있으면 이쪽 사무실 전화하셔가지고요. 요거 명도 관련해서 한다고 이야기하면 오히려 더 빨리 끝납니다. 자, 여기서 보니까 말소기준 권리가 2020년이네요. 2020년 2월 24일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임차인이 없으면 전부 소유주가 사용한다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말소기준 권리보다 먼저 전입한 임차인이 없다고 하면 대항력 없음이 됩니다. 이런 물건은 문제가 없고, 문건 송달 내역에서 한번 볼게요. 낙찰 받은 날짜 2024년 5월 28일 보고 5월 28일 이후로 낙찰자가 뭘 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2024년 5월 28일 이후로 뭐가 없네요. 최고가 매수이라는 단어가 없다는 거는 이 물건 자체에 문제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분이 불허가나 매각허가 결정 취소를 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 물건은 시세조사에서 여러분들이 입찰 들어가도 나쁘지는 않겠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렇게 한번 미납되면 거의 이 정도 금액에선 입찰 들어가면 거의 단독입니다. 근데 한 번 더 이건 무조건 유찰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동네 가서 두산 아파트가 지금 가격이 호가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시면 요거보다 훨씬 높을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 물건은 이거 단독이라니까요. 이거 이렇게 경매는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낙찰 받아서 미납을 했다고 하면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 지금 막 급해가지고 들어오는 투자자들이 있어요. 그게 실거주하는 분들보다는 오히려 투자를 하고 싶은 분들이 일반 중개소에서 매물을 살 수가 없으니까 경매로 들어옵니다. 근데 이분들은 이렇게 누군가 낙찰 받아서 미납된 물건들은 절대 입찰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공부 좀 하시고 이 기회에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누군가 낙찰 받아서 미납된 거. 자, 그럼 서울 왔으니까 이제는 경기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부천에 있는 아파트이고요. 지금 2억까지 유찰됐다가 2억 5,300만 원에 낙찰 받았고 미납을 했네요. 한번 권리 분석을 보겠습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고 지금 3억에 대한 보증금이 있네요. 그래서 입찰 못 들어갔나라고 보니까
여기에 보니 이게 있네요. 주택보증보험공사에서요, 우선 면제권 돈을 받아가는 것만 신청을 하고 대항력은 포기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낙찰자한테 대항하는 거 포기할게요 라고 했어요. 보증금 전액을 받지 못하더라도 저 포기하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이 물건은 권리분석상 문제 없습니다. 자, 그 다음 물건은 뭘까요? 49%가 유찰됐네요. 지금 한 명 낙찰 받았죠. 그리고 이렇게 보면 망 유숙자님 뭐 상속인하고 김민경 왜 일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소유주가 지금 돌아가신 거예요. 돌아가서 이제 상속이 됐는데, 상속되면 이분들한테 이야기해서 이 소유주의 물품 다 가져가십시오 하면 그냥 명도 끝납니다. 보통 상속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끝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물건을 보실까요? 말소기준 권리가 2022년 6월 23일이네요. 여기 보니까 조사된 임차인 없어요. 없으면 이거는 대항력 없기 때문에 물건에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물건이 91년식이네요. 91년 8월 10일이에요. 그러면 혹시 이 물건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미납하지 않았나라는 거 또 보는 거예요. 2024년 5월 8일 뭘까요? 이때 또 채권가 매수인이 무언가를 했나? 2024년 5월 8일 이후에 채권가 매수인이 아무것도 안 했죠. 이거는 뭐예요? 무조건 시세조사를 제대로 못해서 미납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거는 명도도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이런 걸 들어가면 됩니다. 다른 물건 한번 볼게요. 또 자, 화성입니다. 화성은 관심 가져줘야죠. 자, 12명이 입찰 들어갔어요. 12명 들어가고 지금 3억 3천만 원에 입찰 들어갔는데 미납을 했습니다. 한번 요거 볼게요. 권리분석 한번 봅시다. 말소기준 권리가 2018년 8월 3일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임차인이 없으면 전부 소유주를 사용한다고 했죠. 대항력이 없네요. 그러면 이 물건도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물건은 문제 없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시세 조사를 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문건송달래역에서 보겠습니다. 2024년 6월 5일 한번 볼게요. 여기서 2024년 6월 5일 이후에 뭐 아무것도 없죠. 그리고 체육관 매수인이 열람인 복사를 신청했는데 이건 문제 아니에요. 법원에 가서요, 서류만 한번 확인해 본 겁니다. 아마 이분이 명도를 한번 진행하려고 서류를 복사하고 신청을 한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물건도 지금 미납 상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여러분들이 조사를 잘 하시고 입찰을 고려하시는 것 나쁘지 않습니다. 조사하세요. 자, 수원입니다. 자, 여기서 보니까 또 19명이 입찰 들어갔네요. 말소기준 권리를 찾아볼게요. 2020년 6월 26일입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없으면 전부를 소유주가 점유한다고 했죠. 대항력 없네요. 이런 물건도 지금 문제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2024년 6월 7일에 누군가가 낙찰을 받으셨죠. 똑같이 문건 송달래역 보면 2024년 6월 7일 봅니다. 2024년 6월 7일에 채권가 매수인이 없죠. 이 단어가 없다는 거는 이 물건 자체도 채권가 매수인 낙찰자가 아무런 것도 요청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 부동산 자체도 문제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채권자 보증서 제출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물건도 여러분들이 시세조사 하시면 지금 이 상태에서는 돈을 벌 수 있게 낙찰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 물건 한번 볼까요? 자, 경기도 용인에 있는 겁니다. 용인 기억하세요. 지금 용인도 가격 괜찮겠죠. 지금 3억 3천만 원 낙찰받았고 2억 5천만 원에 누군가 입찰 들어갔죠. 이거는 아마 2억 2천에 입찰 들어가면 낙찰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자, 보시죠. 2010년에 근저당 있어요. 이게 말소기준 권리입니다. 임차 보니까 없죠. 대항력 없습니다. 이런 물건을 여러분들이 그래도 입찰 고려도 되고 또 보면 돼요. 2024년 5월 8일이네요. 자, 여기서 보니까 2024년 5월 8일 이후에 채권가 매수인이 아무것도 안 했죠. 이런 거는 뭐예요? 대항력이 없는 거죠. 이런 물건들은 여러분들이 입찰 들어가도 무방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거는 시세조사 잘 하시고 아마 이때 들어가면 여러분들 제가 생각할 때는 수천만 원을 그냥 벌 수 있는 물건이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거는 또 말씀드리지만 재매각 물건은 지금 단계에서 너무 좋아요. 특히 아파트 상승 단계에서는 여러분들 권리 분석하고 그 다음에 아까 문건 송달래역에서 아파트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하자가 있을 때는 당연히 불허가나 매각 허가 결정 취소해서 법원에서 이걸 제가 안 받겠습니다라는 그런 행위를 하거든요. 그런 게 없다고 하는 거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하고 그 다음에 이게 경기도로 넘어갑니다. 지금 넘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런 경기도나 서울에 있는 경매로 접근했을 때 가장 투자하기 좋은 환경은 이런 재매각 물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보증금은 좀 높습니다. 아니 20에서 30% 2배, 3배 내야 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물건도 확인하면 좋겠죠. 자, 이 물건 한번 봅니다. 이거는 김인정이라는 분이 계시고 이걸 선수인 저작권 아니지만 배당력을 안 했어요. 대항력 있는데 배당력 안 하면 여러분들 전부 보증금 인수입니다. 이런 물건 위험해요. 자, 다시 한번 들어가죠. 자, 이제는 경기도 화성으로 갑니다. 4,100만 원까지 유찰됐는데 미납됐네요. 그러면 이 물건은 패스해야 되나요?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한번 볼게요. 지금 신청 채권자가 이제 주택보증공사가 어때요? 허그 포기 물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돈 받은 권리만 주장을 하고요. 대항력을 포기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것도 대항력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임차 등기 말소에 동의했죠. 이런 거는 문제 없는 물건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물건은 지금 임차권 등기라는 건 이분 지금 없어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특히 주택보증공사 명도 어렵지 않나요? 아니요. 전화하셔가지고 여기 아무도 안 살고 있으니까 인감증명서와 명도확인서를 배당기일 줄 거니까요. 열쇠 좀 줄 수 있냐, 비밀번호 줄 수 있냐 물어보세요. 그리고 공과금 꼭 기억하세요. 공과금 정리해 주세요라고 하십시오. 언제? 여러분들이 이사를 할 때. 그러면 주택보증공사에서는 명도확인서와 인감증명서를 받고 공과금까지 정리해야 여러분들이 명도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물건도 허그로 대항력 포기하기 전에 이 물건을 입찰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것도 권리분석상 문제 없는 걸로 보입니다. 이런 물건들은 지금 뭐 괜찮죠, 이거. 그리고 2017년식이니까 뭐 이 부동산 문제도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전입 2021년에 2년 살다 나간 거예요. 2023년에. 그럼 뭐요? 뭐 도배장판 지금 다 돼 있겠죠? 이 물건 괜찮아 보이는데요? 이런 걸 여러분들이 잘 들어가서 확인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서울 집값이 상승할 때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아마 서울 아파트 가격이 상승을 하면요 많이 바뀌고 이게 부동산 전체 시장에서 굉장히 큰 영향을 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뭘 해야 되냐, 무조건 준비를 해야 돼요. 준비를 하고, 그리고 서울 집값을 아파트 상승했을 때 여러분들이 투자를 못했어요. 그러면 지금 경매로 저는 재매간 물건들을 보시고 지금 투자를 준비를 하고, 그리고 지금 낙찰을 받아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낙찰 받아놓으면요 팔기도 좋아요. 왜? 지금 사람들이 막 살려고 하는 분위기단 말이에요. 그러면 낙찰가보다 뭐 몇천, 뭐 많게는 1억 이상 이렇게 해가지고 팔아버리면 정말 싸게 팔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